야, 네가 말하는 저 정경관원 사법 종교 유착고리가 진짜 나쁜 거냐?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쟤네들이 좀 헤쳐먹긴 하더라도 어쨌든 저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제 때문에 국민들도 밥 먹고 사는 건데 그냥 수수료 떼주는 셈 치고 인정하고 살아도 되지 않아? 저 IMF 때 그걸 누가 말아먹었지? 저 논리로 수십 년간 해먹던 자한당팀이 말아먹은 거예요. 어? 헤쳐먹음은 말아먹음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부패가 무능을 부르는 거죠. 김혜수, 김광수 이름도 비슷한데 김혜수 씨도 정책 아카데미 한번 오시면 좋을 텐데 말이야. 우리 김혜수 씨랑 연락 되시는 분 있으면 이 방송 공유 좀 해주세요. 예. 다른 건 뭐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교육 붕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건데 해쳐먹음과 말아먹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수처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해쳐먹음의 메커니즘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 정경관원 사법종교 유착고리의 각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팀플레이로 움직이면서 해쳐먹고 지들끼리 나눠먹는다. 경제가 공격수, 정치 관료가 골배 끝판은 미드필더, 종교 언론이 수비수, 사법이 골키퍼.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했습니다. 유착고리가 하나가 아니고 현미경으로 보면 이 세포들 보이는 것처럼 각 분야에 각 지역에 다양한 규모 무궁무진한 수법들로 다 있다. 열심히들 해먹고 있다. 그리고 얘네들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자유한국당 계열이 대표 선수고 얘네가 신나게 헤쳐먹다가 나라를 한번 말아먹음으로써 민주당 계열 팀이 등장한 거고 얘네들끼리 서로 해먹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게 공수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네가 말하는 저 정경관원 사법 종교 유착고리가 진짜 나쁜 거냐? 유착고리가 곳곳에 다 퍼져 있다면서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쟤네들이 좀 헤쳐먹긴 하더라도 어쨌든 저렇게 해서 돌아가는 경제 때문에 국민들도 밥 먹고 사는 건데 그냥 수수료 떼주는 셈 치고 인정하고 살아도 되지 않아? 뭐 먹고 사니지 뭐 떠드는데 저거 좀 있어도 먹고 살만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요. 이게 이른바 자유한국당 팀에서 수십 년간 써먹은 유능한 부패론이죠. 무능한 것보다는 부패한 게 낫다. 말아먹는 것보단 조금 헤쳐먹는 게 낫다. 그냥 딱 들어봤을 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이제 개발 독재 시대의 논리라는 겁니다. 박정희 정권 처음 집권했을 때를 생각해봐요. 1960년대. 이땐 더 이상 나라를 말아먹을 것도 없었죠. 일제시대 때 수십 년간 털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전쟁까지 해가지고 다 작살난 상태였으니까. 미국의 형아들이 원조 안 해주면 다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 전 논리가 어느 정도 먹혔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고 뭐 선동을 하는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 전쟁통이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나라 국민들이 안 속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제로 성장을 쭉 했잖아요. 한 30년은. 개발 독재 시대 초반부터 이제 이런 논리에 세뇌 비슷하게 된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으니까 저 논리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계속 집권한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시원하게 한번 말아먹었죠. IMF 때. 그걸 누가 말아먹었지? 저 논리로 수십 년간 해먹던 자한당팀이 말아먹은 거예요. 에? 헤쳐먹음은 말아먹음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부패가 무능을 부르는 거죠. 유능한 부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나 관료 이런 쪽이 이제 심하고 또 그만큼 또 위험해요. 이쪽은 잘못하면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으니까. 이른바 좋은 대학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관료 되고 정치인 되고 그러는 건데 왜 그럴까? 이 유착고리 안에서 수십 년 놀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것 잘 보고 그러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도록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 유착고리 안에서 해먹는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또 그래야 자기 자리 보존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똑바로 안 하는 거죠. 본래 해야 될 일을. 이게 IMF 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나라가 이제 작살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관료라는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 원인조차 모르고 계속 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본 노무라증권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김광수 소장님이 하도 답답해서 니네가 나라를 왜 말아먹었는지를 보고서를 써가지고 정부에다 보내줬을 정도예요.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에 나오는 김혜수 역할이 김광수 소장님을 모델로 한 거라는데 뭐 실제랑 영화랑 정확히 맞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주제의 영화 출연한 것도 인연이고 김혜수, 김광수
이름도 비슷한데 김혜수 씨도 정책 아카데미 한번 오시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우리 김혜수 씨랑 연락 되시는 분 있으면 이 방송 공유 좀 해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한번 말아먹었으면 정신들을 차리고 제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김광수 소장님이 DJ 정부랑 참여정부 때는 정부 쪽에 이래저래 많이 조언도 해줬다는데, 그런데도 이제 결국에는 자기들 유착고리에서 해먹느라고 똑바로 정책을 안 하고 그 모양 그대로 여기까지 온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이순신 프로젝트 하는 거죠. 아무튼 뭐 유능한 부패 이런 소리는 뭐 더 말아먹을 것도 없는 개발 독재 시대나 먹힐까 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할 소리는 아니라 이겁니다. 계저씨 EBS 초반에 처음 유착고리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된다고. 이게 동작을 똑바로 못하게 하는 게 이 정권관원 사법종교 유착고리다.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동작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요 판을 시장이라고 보면은 정치 관료 이쪽이 이렇게 경기장이랑 경기 규칙을 세팅을 하고, 그 위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하고 혁신하고, 또 그 와중에 반칙하고 부정하게 하는 놈이 있는지를 언론 쪽에서 감시해주고, 그런 놈들을 사법 쪽에서 때려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종교는 이 판에 낄 대상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사람들 구원하고 용서하기도 바쁘신 분들을 왜 이 판에다가 갖다 붙여요.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들 하셔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돌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야 기업계 정신에 기반한 혁신이 나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이렇게 세팅을 잘 해서 혁신하고 뭐 하더라도 글로벌 경쟁판에 나가면 또 죽어라 경쟁을 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 유착고리들끼리 서로 헤쳐먹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거죠. IMF 때 말아먹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도 저기 못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게 사는 거고, 저 고리를 이제 해체해서 각자 이렇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돼요. 정치인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맨은 정치를 하고, 이런 걸 좀 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 안에 들어가서 저렇게 사는 방법밖에 모르는 애들한테 그거 깨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저 거리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시민 주도 정치 물갈이 이순신 프로젝트를 해서 제대로 돌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줄창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말아먹는 거냐? 뭐 말아먹는 메커니즘도 헤쳐먹는 메커니즘만큼이나 다양해서 한 번에 퉁칠 수는 없어요.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유착고리가 사회경제 구조를 밑빠진 도구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효율이 낮아지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성인병을 초래하는 잘못된 생활습관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이런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뭐 시장구조 왜곡, 뭐 양극화, 생산성 저하, 사회활력 감소, 뭐 혁신 부재, 양질의 일자리 감소, 저출산, 뭐 교육 붕괴, 뭐 많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쭉 나타나는 거고, 이제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나라를 또 말아먹는 거죠. 정책 아카데미 오시면 이제 각 분야별로 다 어떻게 말아먹고 있는지, 안 말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다른 건 뭐 이제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교육 붕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원이랑은 사람밖에 없는 건데, 게다가 저출산이라서 애들도 적으니까 얘네들이라도 글로벌 경쟁판에서 나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교육 시스템이라도 잘 해서 지금 저 유착고리들이 말아먹는 거를 이게 상쇄가 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구조가 그래요? 어디 기득권 근처에라도 가본 부모들은 지 자식 새끼들만 저 유착고리 안에 들여보내려고 뭐 길을 쓰고 뭐 돈을 쓰고 부정을 저지르고 뭐 난리 부르세요. 느낌 오시죠? 또 결국에 그래봐야 또 되는 애들은 극소수고, 어떻게 했든 그런 교육판에서 좀 뭐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남는 지식 같은 거 좀 괜찮은 게 남아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써먹을 만한 뭐 유용한 지식들도 아니야.
게다가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같은 거에 젊은 애들이 수십만 명씩 몰리고 뭐지 이런 상황이고 답답한 거죠. 사실 이 상황이면 이미 나라를 말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돼요.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으니까. 민주당 쪽으로 뭐 정권 넘어온 뒤에도 뭐 딱히 상황이 이전이랑 바뀐 게 없잖아요. 헤쳐먹겠다고 서로 싸우는 걸로만 시끄럽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쯤 되면 다음 장에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 그냥 이거죠. 200석 정치 아카데미 구독, 좋아요, 공유, 투표 이제 외우셔야 된다고 그랬죠. 특히나 공유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김혜수 씨랑 연락되시는 분은 꼭 공유 좀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